네, 오늘 미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주제는 그 거래 방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는 어떤 이 해외 선물에 대한 어떤 이제 투자 철학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구체적인 좀 거래 방식. 그래서 제가 만든 방식도 있고. 결국은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투자자도 있습니다. 그러한 투자자 중에 이제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그 기법을 완성한 리처드 데니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래 규칙, 그것도 같이 좀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해외 선물을 거래할 때 네 가지를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A, B, C, D로 이제 엮어봤고요. 어디에서 시장에 진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규칙을 정해놓고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멘티분들 교육을 할 때도 리딩을 하거나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진입, 손절매 그리고 어디에서 이익을 실현할 것인가, 어디에서 포지션을 뒤집을 것인가, 리버스죠.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생각을 해두고 정해놓고 이제 거래를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진입했고 청산을 어디서 해야 되고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거는 절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매매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이 해외 선물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터틀 트레이딩에 대한 투자 철학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 매매 뭐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트렌드 팔로잉, 바이 하이, 셀 하이스트, 추세 매매입니다. 결국은 높은 가격에 사고 더 높은 가장 높은 가격에 판다. 그러니까 추세가 확인된 걸 산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유로 FX 그리고 크루드 오일을 이제 일주일간 주로 거래를 했지만 추세가 확실히 상방이든 하방이든 확인이 된 상황에서 더 높은 가격에 사서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다는 전략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탑로스 가격은 정해놓고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실은 제한시켜 놓지만 이익은 열어둔다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의 트레이딩 규칙을 전략을 가지고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매 초기에는 위험을 작게 하고 일정한 수익 달성 시에는 위험을 키워간다. 그러니까 지금 제 전략이 지난주하고 정도 이번 주는 위험을 좀 작게 합니다. 위험을 작게 하려면 매매 어떤 그 구간을 짧게 가져갑니다. 추세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한 내일 모레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 하는 어떤 판단이 들어도 이거를 짧게 확실한 구간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다음 주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장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변동성이 크다는 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수익 달성 시까지는 달성 시 이제 위험을 키워가는 어떤 전략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 관리는 시장이 이제 추세가 생겨서 수익이 나게 되면 그런 겁니다. 포지션을 보통 축소를 하죠. 하지만 추세가 확인되는 얼마 전에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하방으로 쭉 밀릴 때 피라미드 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라미딩은 추가 매수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포지션과 반대로 어떤 흐름이 갈 때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추가 매수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포지션 잡고 있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할 때 추가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자신의 생각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자금 관리 구조를 한다는 겁니다. 터틀의 투자 전략은 트레이딩 전체를 좌우하는 것은 규칙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규칙들을 다 정해놔야 됩니다. 진입과 청산과 손절매와 이런 부분들을 다 정해놔야 됩니다. 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레이딩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추세가 형성이 되어야 돈을 벌 수 있고 그것을 기다리고 확인한 후 따라간다. 대부분의 시간은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에 거래하는 횟수를 한 번에서 많아도 두 번, 세 번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추세가 확인되는 걸
형성되는 걸 확인하고 기다리는 구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철학으로 저도 갖고 있고요. 시장에 들어갈 조건과 빠져나갈 조건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뭐 아까 이제 과정 지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는 무시한 채 이 시장의 진입과 청산에 대한 조건, 이 기술적인 테크니컬적인 뭔가만 생각을 합니다. 터틀과 같은 어떤 철학을 공유하고 있고요. 다른 시장 변수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된 상태에서 규칙 또는 시스템에 의해서만 행동합니다. 다음 주 FOMC에서 금리를 급속도로 할지 말지 아니면 올해 연중 3번 할지 4번 할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철저하게 저는 무시하고 차단한 채 규칙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서 거래를 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근거해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분명히 손절을 2번, 3번 연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규칙상 올바랐다면 그 과정상 맞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규칙대로 계속 나가면 언젠간 크게 터진다는 거죠. 그게 추세 추종의 전략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철학입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사건도 종종 일어날 수 있으며 언젠가는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다음 주 열릴 FOMC에서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을 거의 확실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충격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을 굉장히 크게 막 가져가거나 무리하게 가져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사건도 언젠가는 발생합니다. 0.00001%의 리만 브러더스 사태도 터졌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투자 원금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말라. 저는 계절을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내가 진입하고 청산하는 포인트가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 그 부분만 보고 있어야지. 지금 H테스트 켜놓고 계절을 보고 있으면 감정이라는 건 반드시 개입이 됩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돈을 쓰잖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감정이 안 움직이는 건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펀더멘털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저는 오직 매수와 매도로부터 이익이 나올 뿐이다. 가격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행동하고 행동하라.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겁니다. 연속적인 손실을 보게 되면 그 다음 거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만든 규칙을 계속 사용해서 3번 손절을 했다면 4번째 거래에 들어가려고 할 때 내 규칙을 못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건데 정말 철저하게 기계가 돼야 되는 분야가 이 해외 선물 파생 분야입니다. 원칙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게 사람들이 잘 못하는 분야고, 그리고 정해진 규칙대로 다음 단계로 가야 하고 손실도 투자의 과정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손실도 과정입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게 상승 또는 하락 추세가 얼마나 오래 갈지 예측하지 말라.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정도면 많이 올랐으니까 더 안 오르겠지 하면서 팔아서 이익을 축소하고, 아까 이제 콘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겠어 해가지고 매수를 잡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냥 규칙대로 이제 추세가 이어지고 끊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규칙만 가지고서 그냥 접근하라. 이런 얘기고요. 돈을 버는 비밀은 손실을 보고 있는 포지션에 있다. 이거를 얼마나 빨리 청산하고 규칙에 의해서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결국은 뭐 10번 이겨도 10번 수익을 내도 한 번에서 손절을 못 해가지고 쭉 밀려버려가지고 계좌 망가지는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 이쪽에서 실패하는 케이스라는 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손실을 잘 관리해야 큰 장이 섰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로 FS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 최근은 이제 어제까지군요. 어제까지 제가 캡처한 거니까 지금 분홍색 네모칸 돼 있는 부분, 지금 하방으로 지금 완전히 열려가지고 지금 추세가 형성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요거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유로 FX 이제 60분봉, 60분봉으로부터 저는 이제 매매 타이밍을 찾는데 지금 네모칸 친 부분에서 이제 대부분 멘티분들 이제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왜냐? 변곡이라는 부분이 지금 발생하는 포인트 지점에서 이 추세를 확인하고 여기에서
짧게 끊어가는 수익을 취하는 구조로 대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일봉 상태를 보더라도 이게 이중적인 어떤 바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거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바로 날아갈 수도 있지만 이 한 번 더 저점 1.1520 여기 저점을 찍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로 FX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림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루드 오일, 크루드 오일을 많은 분들이 최근에 눈여겨보셨을 거예요. 변동성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의 기회가 발생했다는 거죠. 완벽하게 하방 추세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봉 상태 보더라도 밑으로 지금 120일 이평이 밑에 있기 때문에 한번 하방으로 더 밑으로 내리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어제 나타났습니다. 어제 밤에 나타났었고 그런 흐름이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60분봉입니다. 60분봉에서 지금 122평을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붕괴됩니다. 저항받으면서 붕괴.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에서 먹고 장대 음봉 먹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익을 누적시키고 결국은 오늘 지금 보면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121선 근방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방이 아니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변곡이 발생할지 아니면 121 이평을 깨버리고 추세를 더 하방으로 강화시킬지 여부. 이게 펀더멘털 요소를 고려하면 혼동합니다. 오로지 테크니컬 정의면으로만 접근해서 변곡일지 하방으로 더 이어질지를 확인하고 베팅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 실제 두 가지의 어떤 상품의 사례를 통해서 오늘 뭐 강의 내용은 완전히 요약되고요. 추세 추종 전략을 완벽히 구사해야 이쪽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동준 멘토님께서 터틀 트레이딩에 대한 오늘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터틀 트레이딩과 함께 추세 추종 전략을 좀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요점을 좀 해보면 본인의 규칙이 되는 포인트를 정해놓고 좀 기다리면서 손실을 좀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로 좀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게 이해를 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 간단히, 그러니까 저항과 지지가 나타날 수 있는 지점을 미리 제가 정해놓고 거기 구간에서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기다리만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지선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는데 붕괴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손실을 빨리 손절해야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이게 손절은 빠르게 하고 그리고 위로 추세가 예상대로 가면 그냥 열어두는 겁니다. 계속. 그런 방식이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규칙을 세우는 게 조금 궁금해요. 진입 시점이라든지 어디서 손절매를 해야 되고 어디서 이익을 실현할 건지 좀 자기만의 규칙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규칙을 어떻게 좀 세울 수 있나요?